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핫플레이스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선진입해야 될 투자처 발굴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대표적인 지역으로 성수동 사례를 분석을 해볼 건데, 성수동은 어떻게 핫플레이스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줄게. 부동산의 기본은 대다수 사람 심리 파악이 핵심이야. 대다수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우선 핫플레이스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유망 상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한다는 걸 인지해야 돼. 대표적으로 가장 번화했던 2대 신촌 상권이 몰락을 하고 성수동, 한남동 상권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유망 상권 자체가 변화해. 핫플레이스 같은 게. 성수동 분석을 해보면 미국 브루클린 덤보 케이스와 유사성을 띠고 있거든. 이 덤보는 이제 약자거든. 다운 언더 맨하탄 브릿지 오버패스. 이쪽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낙후된 공장지대였어. 임대료가 낮지. 그러면은 이제 감각적이고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게 돼. 임대료가 낮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본가 집단이 예술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 그 이후에 펜시한 가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돼. 그러면 MZ 등 젊은 세대들을 빨아들여. 그리고 나서 지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지. 그리고 지가가 상승하면 주변에 있는 주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해. 그래서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어. 미국 브루클린 사례하고 성수동이 유사하다 그래서 한국의 브루클린이라고 불리고 있지, 성수동이. 성수동의 특징을 보면 이 서울숲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우선 MZ세대들의 특징을 보면은 MZ세대들은 효율성, 가성비,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 예를 들면 하루를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핫한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디저트를 먹고 특히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이어야지만 모여들어. 그래서 성수동 서울숲을 기준으로 아틀레길과 연무장길이 대표적인 핫플레이스가 조성이 되는데 그 특징을 볼 수가 있겠지. 도시의 투자의 키포인트 두 가지는 뭐냐면은 희소성하고 반사효과야. 희소성은 대체제의 유무로 판단이 되는 거고, 반사효과라는 거는 일정한 규제가 진행이 되면 반대급부로부터 수혜가 발생해. 그 대표적인 지역이 뉴욕인데 이런 마천루들이 있지. 이게 주거 지역이야. 이게 432 파크 에비뉴 저 끝에 있는 게 스타인웨이 타워라는 거거든.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지. 뉴욕 같은 경우에 이런 스타인웨이 타워 같은 마천루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랜드마크법하고 공준권이라는 게 있어. 뉴욕에 이 랜드마크법은 뭐냐면은 역사적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을 랜드마크로 지정을 하면 허가 없이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게 돼. 이걸 법으로 규제해 놨거든. 현재 뉴욕에는 약 38,000개 정도의 랜드마크가 존재하는데, 특히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8.5%가 이 랜드마크로 지정이 돼 있어. 이 랜드마크법이 처음 태동하게 된 게 뭐냐면은 뉴욕에 이제 펜실베니아역이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 레일로드라는 회사에서 이 펜실베니아 역을 좀 노후된 역이었거든. 이게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게 공중권을 매각을 하게 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가 법적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1963년에 펜실베니아 역이 전부 철거가 됐어. 그러고 나서 1965년에 이 법이 통과가 됐거든. 근데 이런 랜드마크법이 문제가 뭐냐면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되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태생적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도 보호를 하고 개인의 재산권 역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만 했거든. 그래서 도입되게 된 게 뭐냐면은 토지의 공중권을 다른 토지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게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랜드마크로 지정된 유서 깊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유사 개발 이익이 발생하게끔 공중에 있는 권리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 특히 공중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블럭에 속해 있다면 한 사람이 공중권을 전부 모으는 것도 가능했거든. 그래서 이러한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나오게 된 거야. 이 도시의 투자의 키포인트인 희소성과 반사 효과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널드 트럼프야. 이 도널드 트럼프는 티파니 매장 옆에 자신만의 빌딩을 갖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공중권 양도제가 시작하자마자 티파니의 공중권을 500만 달러에 구입을 하게 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7개 건물들의 공중권을 긁어 모아가지고 20층짜리를 지을 수 있었던 부지에 58층짜리 트럼프 타워를 세웠거든. 이 트럼프 타워는 1983년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 당시에 뉴욕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구조 건물이었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희소성과 반사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주변 건물이 더 높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주변 건물에 공중권을 매입한 거야. 다분히 트럼프답지. 왜냐하면 나만 잘라야 되거든. 공중권을 통해서 지어진 뉴욕 건물들을 한번 살펴볼게. 바닥 면적과 높이의 비율이 1:20이 넘어가면 그걸 펜슬 타워라고 불러. 야경도 한번 볼까?
뉴욕은 공원을 기준으로 이런 부촌이 형성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오다구라든지 미나토우가 가장 번화하고 대표적으로 고가주택들이 질비해 있는데, 이 치오다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천황이 사는 황후 앞에 위치한 집들이 비싸.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주거지들이 좀 특징들이 다른 거야. 서울숲 갤러리아 폴이 뒤쪽으로 이쪽이 아틀리에 길이고, 성수역 기준으로 해서 이쪽 길들이 연무장길인데, 아틀리에 길보다 연무장길이 요즘 더 임대료가 더 비싸고 집가가 훨씬 더 높아졌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반사효과 때문이야. 이런 게 전형적인. 그 반사효과가 뭐냐면은 규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입점이 제한돼 있어. 건물주 임차인 상생 방안이라고 진행이 됐는데,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에 적벽도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2017년에 성수동 확대 지역 상생 협약식을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 발전 구역이라는 걸로 지정이 됐거든. 이쪽이 특히 아틀리에 길 쪽이. 이제 모토는 뭐였냐면은 상권 보호와 임대료 안정이 모토였고, 그러니까 이쪽은 프랜차이즈가 입점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틀리에 길 쪽보다는 연무장길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진출하게 됐지. 그래서 집가가 급등한 거야.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 이 지상철이 돼 있는데, 이 지상철이 도입되게 된 부분은 뭐냐면은 지반이 약해, 이쪽이. 그래서 이 지반이 약해서 지상철이 도입이 되면서 상권이 양쪽으로 발전이 된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연무장길 쪽에서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높거든. 이 상권 자체가 이쪽보다는. 그러면 추후에 성수 전략장비구역이 주거가 완성이 되고 상권이 확충이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쪽에 상권이 만나겠지. 그러니까 이 지상철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좀 더 번화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 그러면 언제까지 핫플레이스가 유지될 것인지가 중요하겠지. 10년 주기로 핫플레이스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권이 번화해서 나 같은 아저씨들이 여기서 모임 약속을 잡고 모이기 시작하면 20대들은 사라지는 거야. 왜냐면 아저씨들하고 섞이기 싫기 때문이야. 신은 공평하지? 취업을 하고 자본이 생기면 청춘을 뺏어가. 이 사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공평한 거야. BTS도 시간 지나면 소방차 취급받는 거야. 앞으로는 핫플레이스가 될 요건에 충족을 하려면 뭐냐면은 인근에 한강 접근하기 수월하거나 공원을 끼고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특히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 어디가 뜰 지역인지를 판단하려면 남자 여자 비율을 보면 되거든. 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되고, 남자가 있더라도 여자들한테 끌려온 정도가 닿아야 돼. 그리고 주거 가격이 급등을 하려면 세대 구성원이 젊어야 돼.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겠어? 용산공원 주변이겠지. 그러면 시간을 내서 용산공원 주변으로 어디가 핫플레이스로 형성이 될 만한 지역인지 임장도 가보고 투자처를 잘 찾아봐. 그리고 용산공원은 어찌됐건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고, 강남 쪽에도 도산공원이라든지 선정릉 이런 쪽에 인근에 뭐 주거지역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을 만한 데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 위주로 좀 찾아보고, 상권은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핫플레이스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투자에 임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투자가 만족스럽게 진행이 안 된다고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마. 가격, 정부, 사회는 잘못한 게 없어. 본인 메타인지를 해야지. 본인이 뭐래도 안 되는 아이콘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리고 부자 될 사람은 정해져 있어. 부자 될 의지가 있는 사람이나 내 영상 보는 거지, 그럴 의지도 없는 사람들은 먹방이나 미스트로 보기도 바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 그리고 성공의 8알은 자신감이야.